예, 서장 352쪽에 55 누추밀 중훈에게 답함 두 번째입니다. 이제 편지죠. 편지로 그 누추밀이라는 추밀이라는 그 공직에 계시는 중훈 거사에게 이제 편지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이죠. 일용 공부에 대하여 앞의 편지에서 이미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일용 공부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용 공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일용 공부. 일용 공부. 그 한자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날일자에 그죠? 매일매일 용. 매일매일 하는 공부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매일 그 하는 일이 공부라는 얘기도 되고 뭐 그런 셈이 되겠죠. 일용 공부, 이 이제 일용 공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생활 수행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 같이 일용할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열심히 그죠? 쫓아다니고 밤낮 없이 열심히 투쟁하듯이 그죠? 전쟁하듯이 일용할 양식은 구하는데 정작 일용 공부는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아니 아예 모르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공부가 병행이 되는 것이 일용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일용 공부가 잘 되면은 일용할 양식도 지혜롭게 이제 해결이 되고 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용 공부라는 말이 상당히 좋고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일용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앞에 편지에서 이미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그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걸 말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칡갈자에 넝쿨덩자가 이제 갈등인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칡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칡이 쭉 위로 쭉 빨아 올라가면은 덩쿨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너무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갈등이라는 거죠. 그걸 갈등이라는데 우리 마음이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그 집착하는 거라든가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꽂혀 있거나 걸려 있으면 마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오락가락 하고 그게 팍 막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 가지고요. 단지 예설 의지하여 변동하지 아니하고 이제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갈등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이지 누구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있을 때 단지 여기서 이제 예선 그 689 줄을 보면 보통 이제 한자로 말하면 고자죠, 고자. 그래서 고자, 예설 의지하여. 예설 의지한다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 그러니까 중도 또는 이제 본분 자리. 그걸 다른 말로 본래 그 자리라기도 하고, 본분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영기고 또 무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체가 없는 본분 자리를 말한다 할 때, 이 예스라는 말은 깨달은 그 자리 또는 중도 자리, 본래 우리가 성불한 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고자를 써서 예시라고 하느냐면 그거는 이제 그 본래부터 그러하다는 뜻으로 고를 쓰는데 그게 예시라 해가지고 지금과 옛이라는 그 양변의 이분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때 고는 옛은 옛과 현을 초월한 예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자리죠. 영원한 그 자리.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영원 불별하는 그 자리를 여기서는 예시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공부를 배운 고우 스님 있지 않습니까? 고자, 우자 스님도 이 옛고자를 썼잖아요. 옛고자를 써가지고 고우 할 때 어리석을 우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옛 그 자리, 고자라는 건 깨달은 그 자리, 본래 그 자리, 본래 성불한 자리를 말하고 그 자리에서 어리석음을 짓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우자를 쓰는 건데 본래 그 자리에서 어리석음을 짓고 있는 게 뭘까요? 뭐를 말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작가일까? 내가 원래 깨달아져 있는데 이제 분별심을 지금 지으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겸손한 뜻으로 당신이 내가 이제 본래 성불해 있는 그런 본래 부처인데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산다. 그러니까 설법을 하거나 그죠? 또 선에 대해서 의뢰하고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우 스님이 자호죠, 자호. 당신이 그냥 지었다 그러시는데 고우라 그러는 게 바로 이런 것하고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아 저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안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어록에서 이런 말이 곧자 옛이란 말이 나오구나. 스님들 본명들 법포를 들었을 때 고우 그러면 아 저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 모르면은 이거 왜 옛이라 그러지, 그죠? 또 고우 스님 왜 본명을 왜 고우라고 썼지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이제 그런 데 다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거기 한자에 보면 예, 예. 예고자가 아니라 구습할 때 구자. 한자가 어디 있죠? 예. 아, 구.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뭐 낡을 구, 그 옛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예. 같은 뜻으로 보면 되고요. 그 이거는 이제 이 글자라는 거는 사람이 쓰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그 뜻이 이제 그 뜻이 다른데 만약에 똑같은 글자라도 그거를 이제 그 글자의 기본 개념에 우리가 그게 얽매이게 되면 그 말을 쓰는 사람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 매이지 마라는 말을 쓰고 말에 매이지 마라는 쓰를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새길 때도 이제 어떤 분은 이 글자 하나를 갖고 새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로 강의할 때도 경전 강의할 때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은 진짜 일반적으로 옛구자 하는데 예. 이거 찾아보면 뜻이 20, 30개 돼요. 그렇죠. 뜻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걸 택했냐 하는 거를 봐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저 다른 나라 예. 그 풍토와 역사와 환경이 다른 분들이 그렇죠. 썼던 거를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다시 우리 그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근데 네.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래 뜻에 이분이 우리가 존재 원리 비춰보면 그죠? 중도 연기라는 그 존재 원리 비춰보면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써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피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이제 쉽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단지 옛을 의지하여 본래 그 자리에 의지하여 변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본래 성불에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의지하면은 갈등이라는 것을 만났더라도 그걸 우리가 본래 그 자리는 갈등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거는 내가 뭔가에 양변에 빠졌기 때문에 그 분별심을 이제 알게 되겠죠. 대상물이 오매 더불어 수작하며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건 뭐예요? 뭔가 어떤 경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예를 들면 금전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그죠? 어떤 일의 문제라는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거와 더불어 수작. 이게 수작이라는 말도 이게 한자로는 우리가 말할 때는 굉장히 재밌죠. 남녀 간에 뭐 이렇게 할 것도 수작 부리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또 말을 거는 거기도 하고 또 소통을 하는 거기도 하고 뭐 거래를 하는 거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수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계와 서로 맞닥뜨리는 걸 수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맞닥뜨렸을 때 더불어 수작하면 자연히 무라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그 자리라는 그 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 경계를 만났을 때 아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연기다, 지나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자리를 무라일려 그 경계와 내가 일여해질 것이다. 나도 연기고 저 경계도 연기고 저 사람도 연기고 저 재물도 연기다. 이렇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거나 끄달리는 거는 내가 양변의 분별심에 빠진 거니까 그 분별심은 실체가 없는 걸 착각이니까 내려놓으면 본래 그 자리로 담담하게 그죠? 단면하게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물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아일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물아일이요. 물아일이요. 이것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생활 수행을 하는 입장에 보면 나날이 많은 경계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와 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그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실수하거나 그죠?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이제 업을 짓지 않게 되겠죠. 고덕이 말하기를 놓고 비워서 그 가고 머무는 데 맡겨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원류를 깨닫는다. 이제 요게 위에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고덕이라는 여기 밑에서 보니까 청량국사의 그 어록인 거예요. 그 청량국사 말씀이나 당신의 말이나 이제 같은 건데 청량국사 말을 이제 끌어와 가지고 당신의 말을 다시 증명하는 거예요. 놓고 비워서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그 마음을 놓고 비워서 그 가고 머무는데 맡겨가지고 인연법에 연기법에 맡겨가지고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집착하는 걸 비우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죠? 그 고요해지면 그 원류를 깨닫는다. 그 원류라는 게 이제 깨달은 본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원류를 깨닫는다. 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덕함을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일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의 경지라는 거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죠? 그게 예를 들면 저 사람 마음속을 내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알 수가 없는 것이듯이 정덕함을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마 대사가 이조 해가 대사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그랬는데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해가 대사는 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초조 불안한 마음 속에 그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았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꺼내가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남인데 이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단지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그 분별심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평생 괴롭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덕함을 말하자면 반대로 깨달음 그 자리를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일 수 없고 이치를 말하자면 정덕하지 않으면 통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치를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이제 생각으로 이 커피는 어떤 맛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이 커피가 어떤 맛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 주더라도 이거는 설명을 수만 마디로 설명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듯이 이거 와서 딱 한 잔 먹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치를 말하자면 정덕하지 않으면 통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마셔보지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서장이나 이런 공부를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생활에서 자기가 딱 그렇게 그죠? 놓고 비우는 그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정견의 체험, 실천을 통한 체험이 되지 않으면 이 공부는 사실은 별 소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말할 때 이제 체험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을 그냥 이렇게 말이나 문자로 자꾸 이렇게 하거나 불교 공부, 특히 불교 공부도 이제 이게 어떤 이치나 논리나 이제 분별심으로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교의 근본 뜻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불교는 반드시 행이 따라야 되고 행을 위해서 이론과 여기서 지금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선사님들이 그래서 때리나요? 나도 그렇게 남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그렇지 이제 뭐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그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 방망이로 활을 하고 야단 고함으로 활 이렇게 하는 거나 방망이로 이렇게 하는 이놈 때리는 거 이런 보면 가장 큰 자극이 가는 거잖아요. 가장 큰 충격이 가서 이제 네가 본래 부처인데 뭔 엉뚱한 소리 하느냐 착각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함을 치거나 이제 방망이 두르면 그 충격을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거는 상대를 봐가면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이걸 쓰면은 이 약을 쓰면은 이게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돼야지 전혀 그런 약을 전혀 병이 다른 데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아픈데 머리를 앓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 고함을 지르거나 방망이를 줄이면 그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아무나 그렇게 써서는 안 되죠.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이제 깨친 조사들 선지식이 경지에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도움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그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뭐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지 하는 거는 네. 그만큼 공부가 되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거는 그 정도를 내가 썼을 때 이게 이제 이 한 단계 공부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을 갈 수 있다는 정도의 이제 상황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라고 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큰 스님께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법거량을 했어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인가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큰 스님이 그 갖고 있던 주장자로 한방이망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파수소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저기 선원장 스님인데 폭행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대의 상황, 공부 상황이나 안목을 잘 봐야지. 가령 뭐 정신병자인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고함을 지르고 막 정신적으로 이게 상황이 옳게 판단 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에 맞게 그냥 사탕 하나 주고 차나 한 잔 주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효과가 있긴 하는데 그러나 그 근기에 맞게 잘 써야지. 안 그러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정덕함을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일 수 없고 이치를 말하자면 정덕하지 않으면 통달하지 못한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체험과 실천이 되지 않은 공부는 아무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하였습니다. 스스로 정덕한 곳을 잡아내어 남에게 보이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그 자리를 벗다 하더라도 그걸 남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오직 친히 정덕한 사람이라야 간략하게 눈앞에 조금만 드러내도 피차에 무기서로 계약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죠? 안목이 선 사람은, 저 사람은 공부가 제대로 됐구나. 행동 거지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그 안목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반에나 이렇게 실참을 충실하게 잘하는 분들은 이제 공부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나 말이나 은행에서 이 사람 이런 것 공부가 깊이나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잘 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삶 속에 자기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잘 드러나고 단점은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제 성질이 급한 것이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무던해지고, 또 성질이 너무 너긋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런 사람은, 게으르게 비추는 사람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개합이 돼야 할 것이다. 야, 참 좋은 본문이에요. 자, 353쪽에 보인 편지에, 그러니까 편지를 이걸 보면 이제 다시 누추밀이 이제 대스님에게 편지를 이제 보냈다는 얘기죠. 이로부터 남의 속임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남인데 속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남에게 속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좀 대단한 거죠. 이제 이건 거의 뭐 본인의 경지인데, 공부를 그릇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것이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서장이나 참선이나 생활 참선 공부를 했을 때 무슨 이익이 있느냐 했을 때 남인데 속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남을 속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남인데 속지 않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인 거죠.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된다. 욕심이 없으니까. 공부를 그렇죠. 공부를 그릇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의 뜻을 이미 바르게 하고 칼자루를 이미 얻었으니, 여기서 이제 대개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공부의 큰 어떤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뜻을 이미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뭐 중도법에 대해서 이미 바르게 해가지고 칼자루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칼자루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칼이 가장 중요한 무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 수수작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내 운명, 내 생사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가졌다. 주인공이 됐다. 예, 주인공이 됐다. 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경지에 이제 섰다.
안목이 섰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칼자루를 이미 얻었으니 좋은 말이에요. 손을 잘 기르는 사람처럼 고삐를 항상 손 안에 두면 그렇죠. 소 키워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는데 소는 항상 꼬피를 잡아야 돼요. 꼬피를 놓으면 소는 통제가 안 돼요. 이제 들이받을 수도 있고 막 가서 남의 밭에 가서 막 해치코지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항상 꼬피를 딱 잡으면 소는 딱 잡히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의 꼬피를 항상 자기 손 안에 딱 잡고 있으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깨어 있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근심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근심 걱정은 되게 어떻게 오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몰라가지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떠오르는 경계를 내가 이제 거기에 그놈이 와가지고 나를 지배할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장하게 있을 때 내가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회장님께서 어제 이제 그런 몇 시간 동안에 그런 어떤 상당히 그런 마음이 혼미했다는 것도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그죠? 어떤 경계에 잘은 모르겠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적은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에 내가 그게 이제 탁 달라붙어서 그것을 내가 어떤 주인으로서 깨어이면서 그 경계를 내가 보고 그 경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가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에서 휘둘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가 이렇게 좀 사실은 공부가 이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경계를 항상 만나게 돼요. 그 유명한 말이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고마성. 도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마가 더 치성을 부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공부가 아주 초심일 때나 공부가 깊어질 때나 그런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때도 네, 그거 이제 여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를 키울 때 고삐를 항상 손 안에 두면 어찌 남의 곡식박을 범하겠습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양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호련히 고삐를 놓았어. 그 다음에 이제 호련히 고삐를 놓았어. 콧구멍을 잡을 곳이 없으면 풀밭에 종행하는데 일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얘기하고는 달라요. 앞에는 양변에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죠? 나와 내 마음을 내가 이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양변에서 내가 이제 그걸 잡아가는 거라면 이거는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그 자리에서는 양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꽃피도 호련히 놓고 콧구멍 잡을 곳이 없으면 풀밭에 종행하는 데 일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소가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 해서 소가 풀밭에 가게 하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계를 넘어선다는 얘기지 이것이 이제 풀밭에 가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것의 뜻이 아니에요. 자명노인은 말하기를 사방으로 놓아두어 막지 아니하고 팔면으로 구속하지 않아서 임의대로 다니니 거두고자 하면 다만 꽃피를 없애는 데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깨친 그 자리를 깨달은 중도가 완성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고자 하면 다만 꽃피를 없애는 데 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에서도 아직 우리가 이제 분별심을 다 없애지 못했으니까 그 분별심을 가지고 부득이 공부를 해갈 때는 내와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걸 내가 자꾸 마음을 챙겨야 되잖아요. 마음을 안 챙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자꾸 챙겨가는데 마음을 챙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 자체가 무하고 연기고 무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걸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주객이 합일이 돼버리면 내가 나와 내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리면 이제 경계가 이제 일여가 되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능히 이와 같을 수 없다면 꽃피를 굳게 잡아서 또 순하게 만져주고 젖어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박에 깨달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일치되는 그죠? 깨달은 그 자리를 갈 수 없다면 부득이 꽃피를 굳게 잡아가지고 즉 내 마음을 내가 잘 챙겨가지고 이걸 잘 순하게 만져주고 젖어들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 참 이 대스님이 이 본문이 보면 굉장히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와 방편이 법과 방편을 손가락과 달을 지금 자유자재하는 이런 게 참 도인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잘 컨트롤하라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원래는 우리가 깨달아 있는 거라는 걸 그걸 명심하고 그러나 그게 이제 100% 바로 안 되니까 이제 부득이 할 때는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경계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경계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무슨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응? 휘둘리게 되는 아니 생활 속에서 이 움직여 보면은 항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화두를 뭐 열심히 해봐도 경계가 이게 뭐 이렇게 없어진다든지 뭐 내가 이렇게 본래 자리로 가가지고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 우리 다에게 유용한 거죠. 예, 지금 아직 확철되어는 안 돼 있고 어떤 때는 경계인 줄 아는데도 네. 이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네.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경계를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지 이제 지금 그 경계를 알면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제가 경계지를 모르 같은데 하고 생각 자체가 안 돼. 그렇지. 하려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죠. 안 돼.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네, 그게 문제. 그게 문제죠. 내가 그때 이제 그걸 깨어 있어서 내가 이게 경계구나. 이걸 자기가 그걸 깨어 있게 자각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경계에 휘둘리면은 그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에 한번 확 젖어들면 그 화가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안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이걸 하는 거고 화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말씀대로 좀잘 안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그런 경계화라든가 짜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좋고 나쁜 경계를 내가 만났을 때 그 경계에 내가 휘둘린다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거든요. 화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상대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건 이건 경계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죠.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이제 큰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내가 이게 경계구나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상당히 공부가 되고 있구나를 일단 나를 위로를 해야죠. 위로를 하고 근데 왜 그러면 여기 내가 이런 경계에 휘둘렸지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알죠. 자기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휘둘린 이유는 근본적인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있다 라는 착각이 빠져 있는 거라고.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고 그죠. 또 내가 옳은데 왜 나를 자꾸 저렇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근본 병은 내가 있다는 것 착각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은 정견이에요, 사견이에요? 사견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화두를 잡는다든지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잘 깔아앉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싸리 그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요 그 문제를 직시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그것은 이제 그런 경계에 빠졌을 때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경계를 그냥 바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경계를 정견을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반야로 이제 비춰봐가지고 바라미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화두 드는 거는 뭐 노래로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 경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 그 정견을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하는 것은 내가 그 정견하는 내 내면에 지혜의 안목, 반야의 안목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반야의 안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 양변에 빠져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 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그죠? 중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불법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견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정견을 갖추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쌍차 쌍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쌍차 쌍조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그건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중도에 대한 이제 경전과 의록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 공부가 되면은 그게 이제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것이 맞죠. 점점 나아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크고 작은 문제에 좀 부딪힌다면 이런 문제는 있어요. 나의 업이 나의 삶과 그 어떤 환경이 그게 깊이 옛날 양변에 깊이 젖어 있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에 따라가 그건 다르죠. 예, 사람에 따라서 가정적인 환경이나 교육받은 과정들이 사람에 따라서 그건 인연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사회에서 불교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사는 행동이 종교가 달라도 정말 그 마음을 이타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인연이 그걸 우리가 복이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인연인 거죠.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런 업을 지어 왔을 때는 그건 이제 하루 아침에 되긴 어렵죠. 그죠? 근데 선이 좋은 거는 그죠? 이 중도가 좋은 거는 그 인연이나 업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은요. 예. 근데 내 내면에 세계. 그러니까 그거를 예, 본인이 자아가 굉장히 강하니까 본인이 자의식이 강해서 교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자의식, 자의식이. 내가 무아공이라는 거 나라는 근본적인 생각 그거 자꾸 비워나가고 버리는 그러니까 자의식을 버려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섭이고 업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 정견을 세우자는 얘기를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 깊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그 착각이잖아요. 착각이죠. 그 착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견해를 갖추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면 그죠? 믿음이 내가 확실하면 그거는 툭 쳐버리면 되죠. 그냥 이건 착각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한 생각을 딱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돌리는 게 이제 어느냐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순간순간 노력하고 또 계속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이 부분은- 진하니까 이 공부를 할 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공부를 하면서 물을 타면서 네. 흐려지게 만드는 네, 게 네. 이게 공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진해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시커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물타기 하는 건 점수의 방법이거든. 점수의 방법이고.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거는 예, 점수의 점점점 농도를 그러면 그게 빠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을 확 타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다가 평생 못 할 수도 있어요. 구정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 구정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샘물을 자꾸 부어가지고 구정물을 이제 저 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쉽게 말 한 번에 싹 버려버리고 샘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그것도 공부의 안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얘기고 어찌 보면 굉장히 진솔한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그런 거에 부딪힌다는 건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고 정견인데 이제 그거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본래 부처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는 거다. 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정견, 안목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견과 믿음을 계속 다져가는 노력이 이제 공부고 절에 가서 우리가 뭐 절을 하고 불공을 하고 기도하고 어록을 공부하고 좌선을 하고 이게 다 그거죠. 네. 그거 안목이 딱 선 상태에서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안목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면 자꾸 양변에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어록을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지속성이 없어요. 아니 그건 이제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네, 거꾸로 거꾸로 갈 수가 있어. 오히려 한 만큼 아상이 강해질 수가 있죠. 맞아. 한 만큼. 점점 난승 상태. 정견이 안 선 상태에서 내가 있다는 상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있는데 내가 이제 생멸 연기가 되면 나는 있으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좋은 데를 가야 된다 생각하면 그런 곳에서도 이제 막 내가 항상 옳아야 되고 옳은 거에 대해서 삿된 것을 만나면 삿된 것을 사정없이 박살내려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정과 사의 문제로 자꾸 보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삿대다 옳다 이런 것보다는요. 살아오면서 내가 형성된 어떤 관념인 것 같아요. 관념. 그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관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념은 이게 관념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있는데 그 관념을 들여다봤을 때 그 관념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와 남이 잘 되게 하는 생각이냐, 그렇지. 그죠? 아니면 내가 옳다는 내가 있다는 입장이냐를 들여다보자는 안목을 바로 세우자는 게 우리가 이제 정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견은 사실은 공부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일용할 때 항상 이거는 떠날 수가 없어요. 정견을. 그래서 항상 정견에 대해서 명확한 안목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걸 항상 점검받는 게 좋고, 그죠? 항상 점검받는 게 좋고, 또 점검받는 데는 이제 선지식을 가까이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도반, 그래서 뭐 가족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걸 항상 대화하면서 그걸 이제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반들을 자주 뭐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저희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또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종철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큰 경계, 저도 그런 얘기는 들은 건 굉장히 뭐 오랜만에 들은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저도 제 입장에서 겪는 경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가족하고 이제 일상의 수행인 게 가족하고 부닥쳤을 그렇죠. 때 네.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처음에 옛날에는 언니가 이제 일을 조금 한 것 같고 내가 많이 한 것 같아서 주시를 하고 있는 거, 언니 일 하나하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다 해야 할 걸 언니가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언니한테 컨트롤할 게 없는 거야.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왠지 언니도 변했어요. 언니가 뭐 물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갖다 먹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 커피 먹을래? 뭐 할래? 이런 거. 내가 그냥 언니를 다 받아주고 언니 하는 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순간이 이게 착 바뀌어버리니까 편해진 거야. 내가 변하니까 언니도 변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실참의 위력입니다. 그 교수님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일본말에서도 자꾸 정견, 중도에 결국 정견이라는 게 이제 중도로 바라보는 거고, 중도라면 본래 부처이고 나라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게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거. 그러려고 이상을 대할 때 항상 중도의 관점이라는 게, 중도라는 게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좀 전에 말한 본래 부처고 나라는 게 없다는 거. 그게 항상 정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정리해서 책을 계속 아니 뭐 저는 맨날 그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일반적인데 또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근데 요즘 자꾸 느끼는 게 본래 부처라고 믿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그거라는 게 그게 곧 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거가 그 똑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우리가 본래 성불에 있는 그 자리라는 거고, 또 현실 이대로가 극락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와, 그죠? 이해를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경계를 특히 생활인들은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이런 것이 이제 시시때때로 이게 엄수 보잖아요. 그때 이제 믿음이 단단하면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림이 적죠. 없을 수는 없고 적죠.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공부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알게 모르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향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다른 나이기는 한데 어제와 다른 나이긴 한데 어제의 나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천반이나 또 이제 전문반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디 다른데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 다른데 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해당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알게 모르게 공부가 향상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나아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러나 그 높아진 상태에서 만나는 경계가 또 만만찮아요.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도반의 힘이나 또 이제 뭐 전화 또는 이제 더 그 큰 선지식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점검받고 또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어떤 경계에 직면한 문제를 또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예? 이제 보람있게, 예,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콧구멍 잡을 곳이 예. 없어요. 많이 나오는데 예,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게 성씨에 많이 나오죠. 예.
그거는 이제 콧구멍 손을 우리가 길들이려면 그죠? 내가 있고 소가 있다는 입장에 보면 나와 소를 나누는 양변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양변에서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양변이 없잖아요. 나도 연기고 소도 연기고 모하고 공이니까 나와 소가 둘이 아니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니까 이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제 그 안목이 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를 키운다 그랬을 때는 부득이 소를 길들이려면 코를 깨가지고 콧구멍을 끼워서 고삐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방편인 거죠. 그래서 그 소가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그런 소를 이제 내가 이렇게 몰고 다니고 키울 때는 부득이 그리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그 분별심이 있을 때는 부득이 그렇게 이제 양변에서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은 이제 공부가 완성되면은 그 소를 고삐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변에 닦아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다. 원래 그런 존재 원리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그 자리, 본래 성불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소 그거 얘기하시니까 예. 원래 났을 때는 코를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코 나중에 이제 뚫어가지고 이제 길들이려고 저거는 그렇죠. 났을 때 원래 소는 콧구멍을 뚫진 않죠. 않죠. 태어났을 때는 코가 원래 상태인데 사람이 길들이기 위해서 콧구멍을 방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사실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소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길들여지는 거. 평생 손님으로 사는 거죠. 평생 손님으로 사는 건데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면목을 회복하는 거, 본래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 본래 자리에 돌아간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을 하셔서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심우도라 해서 소를 찾는 그림이라는 10가지 그림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노 점수 입장에서 그걸 이제 방편으로 펼쳐놓은 거거든요. 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를 자유자재를 부린다, 소화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도노 점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을 넣어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하려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소는 콧구멍이 아까 우리 이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원래 소는 태어날 때 콧구멍이 안 뚫어지게 태어나요. 콧구멍 없는 소, 그죠? 원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방편이다, 손가락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방편 손가락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어록을 보고 이 좌선을 하는 거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고삐가 번뇌망상이라는 얘기겠네요. 번뇌망상 없는데. 예. 원래는 없는데. 예. 그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방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체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꽃피를 쓰는 거고 화두를 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콧구멍은 원래 손이 있죠. 근데 콧구멍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삐를 안. 코 뚫린 코를 구멍을 뚫어놓는. 우리도 이렇게 코걸이 하려면 그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원래 소는 그런 게 없죠. 네. 콧구멍 없는 소란, 그러니까 이 콧구멍이 아니고 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잘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와 같이 또 근데 그 밑에 있는 대기원은 대용 직절 이런 건 뭔가요? 찾아서. 대기 원유, 대용 직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편을 위해서 코를 길들이기 위해서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삐를 잡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 소와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그 분별심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대기 대용 뭘 하더라도 자유자재하고 또 대용 직절 뭘 하더라도 바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기서 쓴다는 게 네. 거기 되게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굉장히 경계라고 했는데 이 경계 우리가 말하는 경계할 때 지경계를 쓰는 거죠. 이 개체 경계는 경계. 어떤 경계? 어디 경계? 육구사계 육구사요.
694 대기 원융. 대기 원융. 대체의 경계. 대기 원융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아니 694 대체의 경계. 대체의 근데 아, 그거는 693번. 경계는 이건 경계잖아. 개. 네 경계. 네. 네. 경계. 693. 대개의 뜻을 이미 바르게 하고 대체의 그러니까 이 경계. 뭐 대체의 경계. 경계가 뭔가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항상 접하는 상황 있잖아요. 접하는 상황. 경계를 쓰는 지경계 때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대개의 뜻을 이미 바르게 하고 칼자를 이미 얻었으니 대체의 경계. 대체의 경계는 저도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자명노인. 자명노인. 예. 자명노인은 말하기를 사방으로 놓아도 막지 아니하고 팔면으로 구속하지 않아서 임의대로 다니니 거두고자 하면 다만 꽃비를 없애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꽃비를 없애면 자유자재한 그 깨달음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깨달음을 성취하는 자리를 했습니다. 능히 이어 같을 수 없다면 꽃비를, 그러니까 깨달음을 바로 갈 수 없다면 부득이, 그죠? 꽃비를 잡아서 또 순하게 만져주고 젖어들게 한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공부가 이미 익숙하면 자연히 뜻을 써서 막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부는 급하게 해서는 안 되니 급하게 하면 조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있죠. 막 공부가 저러면은 내가 좀 안달이 나고 막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면 내가 막 마음이 좀 불안할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조급한 마음이죠. 너무 그렇게 조급해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미 내가 뭐예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된 이미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조급한 마음도 분별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노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항상 내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지혜와 모든 복덕을 이미 구족한 사람이다는 거에 대한 정견이 서 있으면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이제 떨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도노 공부가 그래서 이게 수승한 거예요. 또 느슨하게 해도 안 되니 느슨하게 되면 혼침하고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 내가 확철 대오를 못했는데 정덕을 못했는데 그냥 공부 그까지 안 해도 괜찮지 이러면은 또 이게 게을러져 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이제 더 큰 또 업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생각을 없애거나 생각을 붙이면 다 잘못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철대오 해가지고 분별심을 완전히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 분별심을 타파하려고 하는 근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과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공부가 되면 그건 이제 잘못하는 거가 되겠죠. 비유하자면 칼을 휘둘러 허공에 던짐에 미치고 미치지 못함을 논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칼을 휘둘러 가지고 허공을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허공을 칼을 휘둘려 봤자 그걸 헤아리고 저게 어떻게 되겠지 걱정할 필요가 아무 없는 거죠. 논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요 354페이지에 옛날에 음양존자가 이 음양존자라는 분은 찾아보니까 중국에 음양산이 있는데 음양산에 이제 언눌한 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조주 스님 있잖아요. 끽따거 차나 한잔 하게 하는 그 조주 스님의 상수 제자였다 그래요. 원래 본명은 선신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좀 언둔형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조주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음양산에 언둔해 있어서 음양존자라는 그런 아주 그 높은 존중을 받았던 분인데요. 옛날에 음양존자가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때에 어떠합니까? 하니 조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놓아라 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놓아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한 물건도 이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내려놓지 않으려면 둘러매고 가거라. 그 말이 재밌잖아요. 그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도 내려놔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러면 둘러매고 가라.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그걸 묻는다는 그 경계 자체는 이미 그 의문의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을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뭘 아무것도 이 사람은 이제 시끄러워 하면 이거는 음양존자는 양변에서 물은 거잖아요. 그죠? 양변에서 물은 거고, 조주선이면 중도 자리에서 양변을 쌍차한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조주가 대답하기를 내놓지 않으면 둘러매고 가거라 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그 선문답이죠. 예. 음양존자가 이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선문답이고 또 화두죠. 또 어떤 스님이 고덕에게 묻기를 제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고덕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어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말하기를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화상은 큰 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또한 어찌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 고덕이 대답하기를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문득 도리어 너의 이 얻지 못하는 것을 잡아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행자가 공부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 가지고 제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덕이 그 선지식이 말하기 나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이 회장님이 이제 어제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감나무를 이제 20년 전에 같이 살았던 감나무를 가지를 잘랐는데 가지를 잘랐습니까? 베었습니까? 두 큰 기둥에서 하나를 잘라버려요. 하나를. 하나를 남겨놓고. 네, 하나를 수족을 자르는 팔을 하나를 잘랐네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어떤 경계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의식이 혼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런 경계에 빠진 걸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 용한 점쟁이인데 가거나 무당인데 가면은 그 점쟁이나 무당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상 신이 신을 지금 건드린 거다. 그러니까 이건 구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슬하려면 얼마 듭니까? 그래서 이래 해서 구슬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심지어는 참선 저인데 공부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어디 가서 나하고 같이 공부했다는 얘기를 좀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경계에 휘둘리면 사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예. 바른 안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정과 사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무가 일체이기 때문에 그 이종철 거사님이 이제 의식이 굉장히 지금 맑아지시니까 그 자른 그 상태 그 감나무의 그 의식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할 거 아니에요. 다리를 한쪽 잘라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감나무하고 이종철 거사님하고 같이 지금 이게 무가 일어나는 거야. 무라 일체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지금 막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닐까?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나중에는 많이 참여했어요. 감나무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체는 이제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 절에서는 보통 그 절 안에 큰 나무나 또는 절 가까이 있는 그 어떤 그 산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정리할 때는 그 고사를 지내죠. 고사를 지내는 거죠. 고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가슴나무를 그런데 흔히 동티난다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젊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가서 시기를 물 한 잔이라도 올려놓고 고해라라고 하시는데 고해라는 말이 어려서는 그 뜻을 몰랐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서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알리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공을 드려야 되는 거죠. 불공을 그래서 물 한 잔이 됐든 좋아하는 나무가 좋아하는 걸 해놓고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절에서는 되면 그런 절차, 법도가 있는 절에서는 항상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재해나 그런 것들이 적겠죠. 아무래도 우리 마음 상태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화해했어요. 잘하셨어요. 한땀을 술 한잔 그렇죠. 화해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나고 나면 또 마음에 남겨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하나의 과정이니까. 예. 어떤 스님이 그 말에 크게 깨달으니 두 스님이 깨달은 자리가 곧 누추밀에 혼미한 자리이며 누추밀에 의심하는 자리가 두 스님이 질문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종철 거사님이 어제 혼미했다는 그 자리나 나중에 지나가지고 화해했다는 그 자리나 또 여기서 그 스님이 깨달은 거나 음양존자가 깨달은 그 자리나 혼미한 자리나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도 혼미하게 나오네. 예. 그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혼미한 것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정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견이나 혼미한 거나 깨달음 자리나 하나다. 그래서 그 한 자리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예. 실체가 없다고 항상 정견을 해야 되는데 우린 있다고 자꾸 집착하니까 경계에 빠지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꿈자리도 사나워지고 앞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어지럽고 이럴 때는 그런 의식을 갖추고 의식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을 할 때도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이런 마음을 항상 잡고 하는 것이 이제 좋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법은 분별을 따라 생기고, 그렇죠? 법은 분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원래 그 자리는 중도는 분별에 따라 생기고 도리어 분별은 따라 사라지니 분별이 실체가 없으니까 사라지죠. 모든 분별법을 소멸하면 이 법은 나고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별심이 사라지면 법이랄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분별이 있으면 법이 있죠. 분별이 있으면 법이 있죠. 근데 분별심에 빠진 사람은 법을 알 수가 없어요. 분별심에 빠진. 그러니까 혼미하고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불행인 거죠. 괴로움을 안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에 벗어나려면 그 분별심에 집착하는 것에서 깨어나가지고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법을 돌아가서 법이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니 경계니도 없어지는 그 자리인 거. 그러니까 아까 콧구멍 없는 소로 되는 거죠. 콧구멍 없는 소로 돌아가는 거.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보내온 편지를 자세히 보니 병이 이미 다 사라졌고 별다른 징후도 또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지를 보니까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큰 조각이 서로 가까우니 또한 점점 힘을 덜 것입니다. 큰 조각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줄을 보면 타성일편이라고 그랬죠. 타성일편이라는 것은 이제 화두가 잘 공부가 돼가지고 화두들은 내와 화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깨달음 직전에 지금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가까우니 또한 점점 힘을 덜 것입니다. 화두가 이제 잘 공부가 되는 사람은요 공부하는데 힘이 이제 들지 않죠. 그죠? 공부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의록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실참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집중 수련을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에 힘을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가 가벼워지고 공부가 이제 가까이 있게 하는 거죠. 청컨대 다만 힘을 드는 곳에 나아가 높고 넓게 하며 호련히 졸지에 타파되고 갑자기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힘이 이제 가벼워지고 힘이 들지 않죠. 가벼워지니까 상쾌해지고 또 졸지에 호연히 알 수 없는 그때 이제 타파될 것이다. 갑자기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 끊어지나요? 분별심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깨닫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득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이것도 분별심이라 이렇게 하고 여기 말씀한 대로
애쓰고 애쓰면 공부가 가벼워지고 공부가 익숙해지면 호련히 문득 끊어질 것이다. 화두가 타파될 것이다. 분별심이 끝날 것이다. 꾸준히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꾸준히 일용 수행을 하는 것이죠. 참 이 오늘 이게 여러분들 우리 공부 경계에 딱 맞는 그런 노추민에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거 공부 편지를 읽어보면은 이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똑같고 네. 과거에도 똑같고 네.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아. 다만 이제 뭐 인공지능 그 4차 산업 과학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는 그런 시대에는 그 이제 경계나 직면하는 괴로움의 원인들이 좀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경계이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경계라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공부가 진짜 수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서양의 입장에서 신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지금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해 놨는데 인간이 이제 신의 경지에 지금 다다랐잖아요. 인간의 능력 자체가 그죠? 막 과학 기술로 막 자유자재하게 만들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 복제 내지는 그런 인간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와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신 중심의 세계관은 이제 파탄에 이르러서 얼마 전에 책이 나왔다는데 그 책에도 보면 그 스티브 호킹 박사의 유작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유작의 결론이 신은 없다. 이제 인간이 결국은 그 우주의 주인인데 그 인간이 이제 지금 인간이 지은 것에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가 파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구가 파멸로 갔을 때 이제 우주 공간에 이제 새로운 그런 행성,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지금 행성 이민을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이제 이게 이제 현존한 최고의 과학자가 진단한 이제 과학적인 해답이거든요. 신이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길이 이제 그 과학과도 일치하는 거긴 하는데 이제 인류의 운명은 그러니까 낙관적이지는 않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낙관이다 비관이다를 넘어서 이제 담담하게 이 문제를 이제 지혜로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뭐 해도 정리하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이 그 뇌가 그 보면은 10% 쓰는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대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보면 한 5%인가? 그러니까 네. 이 인간의 그 뇌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능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성철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님도 우리 인간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개발하고 써먹는 데는 한계가 없다. 무한 향상의 길이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뭐 설사 가정주부나 나이 드신 이제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멈추면 절대 안 되죠. 계속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이제 자기 삶을 가꾸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